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께 정말 유용한 마케팅적 자산이 될 거라 크게 확신하고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하는 콘텐츠 마케팅, 유료로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저는 이 두 가지도 결국 캐파를 무궁무진하게 키우는 데는 언젠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 한계를 단번에 뚫을 수 있는 건 결국 입소문이자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시켰을 때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요즘 많이 느낍니다. 몇 초 뒤에 입소문을 무한대로 형성시킬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의 8원칙을 공개할 거예요. 거의 유료급 무료 콘텐츠가 될 테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각 원칙에서는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제껏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들을 모두 포함해서 알려드릴게요.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바이럴 마케팅을 검색해보면 온통 체험단이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 대행사의 글들이 난무할 겁니다. 팔로워를 다수 보유한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체험을 기반으로 한 광고가 들어가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결국 페이크 바이럴로서 비용이라는 기준점이 생겨버렸기에 돈값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90% 이상이 너무 좋았어요. 써본 것들 중 최고였어요. 이런 CR도 안 먹히는 말들을 쓰니까요. 우리는 이런 스팟성 바이럴을 버리고 순도 100% 찐 바이럴을 향해 나아가야 공짜로 무한대 파급력을 일으키는 마케팅적 효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야, 이거 내가 써봤는데 효과가 진짜 좋아. 하루 만에 변화가 나오더라고. 주변에다 추천해줬더니 전부 좋다고 난리야. 너도 한번 써봐. 내가 카톡으로 링크 보내줄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이게 찐 바이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오지랖이 넓은 지인들을 통해 이런 식의 구전 마케팅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입소문이라는 건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탑재된 지인이 추천하기에 우리가 항시 접하는 광고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전 마케팅 한두 명 해서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이 2명에게 추천하고 2명이 4명에게 추천하고 이 과정을 10바퀴만 돌려보면 1024명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기서 10바퀴만 더 돌면 100만 명 이상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한 명이 100만 명이 되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니 바이럴 마케팅은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존 마케팅 기법 끝판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죠. 아래에 나온 8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켰을 때 초고속으로 입소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뒤지게 한번 펴고 초집중해주세요. 무한대로 입소문을 창출하는 8가지 원칙. 1번, 진짜 핵심은 스토리. 결국 바이럴은 스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 말이기에 시각화가 되지가 않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지 텍스트로서 휘발되는 게 아닌 이를 형상화한 그림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제 퍼스널 브랜딩의 예로 들어보자면 노량진 고시촌에서 뚜벅이로 전단지를 돌리던 영업사원 출신 사업가라는 스토리를 생성하고 교육업에 진입했어요. 본 팀장이라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알려줘, 한번 알아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리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만 올라갈 뿐이죠.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데 너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 무조건 주말 동안 SNS 전부 다 봐봐. 이렇게 스토리를 기반으로 말했을 때 더 자세히 알아볼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2번, 이벤트로 명분 제시. 사람들은 재미적인 요소와 결합된 이득에 환장합니다.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도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참여를 넘어 누군가에게도 이런 좋은 게 있다면 널리 알릴 겁니다. 예를 들어 지코라는 아티스트의 히트곡 아무 노래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로 아무 노래 챌린지를 만들었어요.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9.5만 개의 게시물을 만들어내며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엄청나게 중독성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런 부수적인 바이럴을 터뜨릴 수 있는 재미적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코는 진짜 마케팅 천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건 쉽고 간단하게 재미적 요소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춤과 같은 재능 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끝마친 북콘서트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시간 질문 답변을 한 사람들만을 선정해 연사를 모시고 뒤풀이를 할 거라고 상세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선두를 내세워서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뻔한 질문 답변이 아닌 거의 교육 현장급으로 심도 깊은 질문들이 수십 개가 터져나왔어요. 익명의 단톡방에서는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었을 정도였죠. 이처럼 연사와의 뒤풀이를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티켓을 구매하고 양질의 질문을 준비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는 꼭 준비해오라고 당부하며 참여를 권유할 수 있겠죠. 3번, 공유할 키 컨텐츠. 요즘 많은 드라마 리뷰 유튜버들을 보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은 선에서 1시간짜리 요약본을 만드는 게 이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거 보면 다 아는데 왜 본편을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청해보면 굉장히 교묘하게 핵심만 가리고 몰아보기 영상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알아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키 콘텐츠는 평소에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각 잡고 만들어야 하고 이는 스스로 어떤 건지 상상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첫 종이책 초고속 성장이 출간되었을 때 시기에 맞게 책 내용을 기반에 깔고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가적으로 담아 유튜브 영상을 하나 제작했어요. 여기서의 배경이 고급지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수십만 원짜리 4성급 호텔 노보텔을 잡고 하루 푹 쉬며 영상을 촬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에 수천 조회수가 발생하며 베셀러 올라가는 초기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쳤죠. 저도 이런 키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진짜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릴 정도로 대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키 콘텐츠를 만드는 건 단지 간접 홍보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책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예스24 구매 링크가 아닌 콘텐츠 링크를 전달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바이럴도 상업적으로 보이면 그대로 박살납니다. 4번 가치 입증 가시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4번이에요. 가치 입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소개글과 양력 등등을 앞세우며 어필하지만 정작 가치 입증을 제대로 녹여내지 못해 처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개념은 바로 지식의 저주예요. 내 팬들은 혹은 니즈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 우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겠지만 그 즉시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상세 페이지에 적재적소의 가치 입증을 깔고 맥락에 맞게 다시 재조합하는 편입니다. 이번 주간기획 스터디 5기를 모집하는 글을 작성할 때도 위와 같이 스터디를 하며 발생한 저희 포트폴리오를 적었어요. 또한 그 스터디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정도로 사람을 잘 모으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치 입증을 풀어냈습니다. 5번 초직관적인 카피라이팅.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상황에서는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한두 개가 담긴 한 줄 카피라이팅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히 더 쉽게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저것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장황하게 담아 카피라이팅이 점점 길어져만 가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부르기 쉽고 1초 만에 뭘 하는지 연상할 수 있도록 카피라이팅을 직관적으로 쓰려고 매번 연구하고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첫 플랫폼 입점 라이스 강의에서는 글 한 개로 1000만원을 버는 글쓰기 전략이라고 헤드카피를 고심 끝에 정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근로 누적 순수익 1000만원짜리 상세 페이지 하나를 포트폴리오로 앞세우며 증명했었죠. 그 결과 이 강의 하나가 3000명이 가까운 분들이 수강해 주셨고 그로 인해 글쓰기 카피라이팅 전문가라는 칭호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판매에 있어서는 기본만 다 충실했다면 판매량이 증폭되는 건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보세요. 짧게나마 신경 쓴 5분 10분이 50명 100명에게 추가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으니까. 6번 인싸를 조장하는 비주얼. 저는 모든 감각 중에서 사람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 및 술집들이 인테리어에 억 단위 돈을 쏟아붓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게 세팅해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들이 이러한 근사한 곳에 방문했다고 스스로 소문내게 만들기 위함이죠. 저 또한 이번 돈 버는 아지트라는 모임 공간을 기획할 때 큰 비중으로 포커스를 둔 게 바로 이 포토존이에요. 모임의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기 마련일 텐데 전신 거울 앞에서 사람 앞쪽에 비춰지는 조명에 의해 더 밝고 근사하게 나온다면 분명 바이럴이 효과적으로 퍼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어플라이 독서 모임에서는 이렇게 다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찍고 SNS까지 공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진을 자주 찍는 문화를 형성할지는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온라인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인테리어가 아닌 홈페이지 디자인 또는 썸네일 및 포스터 등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담아보세요. 디자인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7번 3인성어 눈치 깨기. 10초만 과거를 한번 회상해봅시다. 학창시절에 손들고 발표할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을 때 정적이 흐르다 용기 있는 누군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곤 했죠. 그 다음으로는 저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라며 2명 3명이 우르르 손을 듭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첫 타자가 눈치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에 나오고서부터는 눈치를 보는 습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느낍니다. 동심이 파괴되어서 나온 결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눈치를 단번에 깨줄 수 있는 주체적인 3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기획해서 오픈한 하루 성과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은 하루에도 현재 수십 개의 성과 인증글이 카페 및 단톡방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와, 저기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했어요. 가장 쉬운 건 위 글처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고 그 대안책으로는 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먼저 눈치를 안 봐야 사람들은 좋은 걸 알리려고 할 거예요. 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 한 번 홍보하는 것보다 1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100명이 홍보를 하는 게 더 파급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디선가 보이는 반복 효과 때문이죠. 8번 인플 퍼주기. 각 업계마다 상위 티어를 유지하는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가 곧 돈이 되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인플루언서들에게 먼저 주는 선기빙을 해야 합니다. 좋은 행사나 신상품이 나왔을 때 이분들에게 선의로 먼저 퍼주세요. 그 가격이 얼마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런칭한 모임 수익화의 법칙 PDF의 경우에는 제 콘텐츠를 보고 따라해서 수익화를 한 분들에게 먼저 완성을 했다고 PDF를 무료로 보내드렸어요. 또한 저희 어플라이 독서 모임을 운영해주시는 매니저 및 모임장님들, 조금이라도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렸었고요. 정말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실제로 판매하는 걸 어떻게 공짜로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치 앞을 멀리 내다보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10만원, 1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을 벌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와 후자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분들이라면 꼭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야 자연스레 널리 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고급 정보들이 비약적으로 풀리며 모든 게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디폴트라고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전적으로 기본 위에 바이럴이 터질 수 있는 요소들을 얹었을 때 비로소 입소문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8가지를 활용해 곱셈 말고 제곱으로 홍보하세요. 생각하는 만큼, 고민하는 만큼 바이럴은 보다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지 권 팀장이었습니다.